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저희가 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 책을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번 읽고 그다음에 뭐 틈틈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영혼의 양식을 얻는다라는 네네. 느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따뜻함이 되게 많죠. 예, 네네. 따뜻함도 많고 이렇게 한 음, 번 읽고 지나가기에는 좀 아쉬운. 아쉬운? 그죠. 네, 네, 딱 맞아요. 아쉬워서 그래서 네. 저도 보고 또 보고 다시 이렇게 좀 적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음,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10장서부터 17장까지 하반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10장에 보면 제목이 행복한 사람은 주어진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음, 라고 돼 있는데요. 네. 주어진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든다. 음, 저는 최고의 것은 그냥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다가 네. 행복한 사람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최고로 만든다. 음, 아, 맞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의식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글들이 있는데요. 불만의 이면에는 삶을 향한 어린애 같은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기 원하고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린애 같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몸이 아무리 자라도 부모에게 칭얼거리며 떼쓰는 어리광쟁이에 머물 뿐입니다. 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불만을 계속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사실은 벗어나기가 쉽지 안다. 않다. 그래서 연속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들의 불만의 이면에는 삶을 향한 어린애 같은 바람이 숨어 있으니까요. 음, 예. 그래서, 그러게요. 아, 그렇구나. 어린애 같은 바람이 숨어 있고, 그냥 그렇게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어린아이랑은 별로 연결시키지를 못했었는데, 네. 여기를 보면서, 아,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만족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요구가 있다라는 음, 말도 맞고, 음, 또 음, 동시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음, 대부분 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이제 아이들 부모 자녀 상담을 하다 보면 음,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못마땅해요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음. 전부 다 본인한테 있는 거. 못마땅해요 하는데 본인한테 있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지나치게 느려요. 우리 음, 아이는 지나치게 눈치가 없어요. 음, 음, 그런데 음, 음, 대부분 음, 보면 그 엄마가 지나치게 느리고 그 엄마가 지나치게 눈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보면 네. 어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빨리 결정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늦추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네네. 비기 싫은데 사실은 제가 그래요. 네. 그 깨닫는 분들은 되게 대단한 분들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제가 문제예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 부모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음, 내가 이제 불만인 이유는 그건 거죠. 음, 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그 부분이 너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싶은 부분인 거죠. 그런데, 내 자녀한테서 나타나니까. 음. 그게 만족스럽지 싫다는 않은 거지. 거죠. 그런 거죠. 어차피 내 안에서 보이는 그 부분이 싫었는데 그게 똑같이 보이니까. 자녀한테 보이니까. 네네. 근데, 네. 나는 진짜 안 그런데 네. 저희 엄마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이 보여서 정말 싫다. 네네. 그거는, 그래서, 근데 그 논리가 여기선 저는 네. 생각해보면 적용이 안 되는데? 왜 막 계속 그런 그런 생각을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죠. 근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네, 인지 못하는 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있는 거예요. 융에 따르면 그림자 부분. 우리가 네, 나 스스로 싫어하는 부분 혹은 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음,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음, 못하든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음. 대부분 나의 그림자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건 거죠. 예, 그래서 나의 그림자 부분에 대해서 싫어한다는데 예를 들면 제가 네. 그게 정확하게 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이제 그런 성향이 없고 그런 걸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네.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부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뭐 엄마를 봤을 때 전혀 네네.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싫어하는 거. 어. 그것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니다 싶은 거. 엄마를 보고 이제 내가 그거를 싫어해서 나한테 있는 부분을 억눌렀을 수도 있겠죠. 아, 역설적으로? 그렇죠. 아, 왜냐면 내가 이제 자유롭지 못한데.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계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 선생님은 엄마랑.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일찍 철이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음. 우리 엄마 이런 모습이 나는 싫어. 음. 그럼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음.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억누른 게 아닐까. 음. 그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저랑 저희 엄마를 보면 저는 되게 좀 약간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경직된 부분이 네네네. 있는데 저희 엄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 네네. 그냥 자유분방하세요. 네네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이렇게 막 어떤 데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엄마가 나를 돌봐줘야 될 엄마가 예. 이런 아니 느낌이신 그리고 거죠. 나이도 있으신데 뭐 막 이런 생각 끊임없이 근데 만약에 예. 엄마가 그런 뭐 이제 자유분방도 하셨고 이제 어느 정도의 고지식함도 있었으면 선생님도 자유분방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요. 여행 좋아하시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영역별로 그런 거죠. 저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보면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눈치도 많이 보고 또 네.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의 길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나가시는 편이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길. 눈치를 보긴 하지만 그냥 네. 계속 가긴 하죠. 그것도 사실 자유분방함인 거거든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제 자유분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찍어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제일 편하죠. 뭐 또 딱히 보면 그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보면 되게 억누른 부분들이 많이 있고 네네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지 못했던 못하게 부분.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남들한테 일어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네네. 되는데 이 자기의 뭐 부모 특히 이렇게 네네네. 부모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꼴을 보기 싫은 거죠. 네. 네. 꼴 보기가 싫은 거죠. 네. 네. 왜냐면 나는 못 살았으니까. 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네. 왜냐면 내 것을 다 앗아갔잖아요. 그럴 수 있는 모든 시간들에 대한 기회를.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이해가 가는 게 나는 분명히 네. 내 성향은 그게 아닌데 네. 왜 저런 성향들을 정말 상대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한 걸 봤을 때 나랑은 전혀 아닌데 왜 저러지? 뭐 막 이러고 싫어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억눌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불만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인 거죠. 나한테 억눌렀던 부분, 내가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졌을 때 상대방은 불만. 편안하게 하니까. 그렇죠. 상대방은 거리낌 없이 거리낌 하다 없이 보니까. 편안하게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막 이런. 그렇죠. 내가 누리지 못한 거. 그것도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욕구인 거잖아요. 내가 자라면서 이때는 이거를 누렸어야 되고 이걸 누렸어야 되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내가 살면서 이걸 누리고 이걸 누려야 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죠? 그게 안 차니까 불만이 되는 그러면 거죠. 그렇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면서 내 안에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에 대한 이렇게 눌린 욕구가 있구나. 네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살아보셔야죠. 지금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한 방향에서는. 진로. 그렇죠. 예. 튀어나오셨잖아요. 이렇게 뭐 영역별로 네네.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운 부분,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 뭐 이렇게 막 네네. 섞여 있긴 한 것 같아요.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수용의 차원을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감정적 수용뿐만 아니라 삶의 행태 속에서도 이제 수용이 필요한 거죠. 저번 주에 우리 얘기하셨던 게 선생님 여행 가고 싶다 네, 그러셨잖아요. 놀러 가고 싶어요. 가시면 되는 거죠. 빚을 내서라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정도의 빚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해보는 거죠. 이게 저는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딱 머물러 있으면 답답하다. 막 어느 순간서부터 이렇게 막 답답하다 하는 네.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보면 주말에 보면 이렇게 여행 관련 광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눈이 확 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아야 되는데 네. 바다를 보고 싶다. 네.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본능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 네. 책에서 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억눌러 놨던 그림자의 네네. 영역이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완전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반대 방향으로 보이는 건 뭔가라고 했으면 이해가 안 갔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내가 눌렀던 자유분방한 욕구들이 좀 더 분출돼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예,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10장 보시면서 네네. 좀 나누고 싶으신 것들? 10장에서는 그거 이제 되게 놀라운 이야기가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주어진 것을 최고로 만든다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일 수는 없죠, 사실. 뭐 최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최고입니다라는 것은 사실 만족하는 마음인 거거든요. 만족을 하면 사실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최고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만족하다 거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 나한테는 최고지. 그렇죠. 그죠? 나한테는 그러면 되는 그러면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저 친구는 굿자 백을 가지고 나왔고 저 친구는 페라 뭐 땡땡 뭐 백을 가지고 나왔고 그런데 나는 이제 시장에서 산 거를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건. 그러니까 혹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내가 들기 가장 편한 가방이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이 네.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면 끊임없이 비교가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어차피 이 경주하는 속도도 다르고 서 있는 그라운드 자체도 다르죠. 다르다. 맞아요. 사람도 그걸 다르고요. 네, 상황도 다르고 그걸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냥 내 속도대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